안녕하세요. 오늘은 1차 세계대전 직후 정말 혼란했던 독일 사회를 배경으로 한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슈투트가르트에서 나온 전단지나 연설문, 회의록 같은 기록들인데요. 여기서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인물이 아주 급진적인 사회 개혁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네, 그 당시 독일은 패전 후에 뭐랄까, 사회 전체가 위기 상황이었죠. 그렇죠. 완전히 혼돈 상태였죠. 슈타이너는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 그냥 전쟁에서 져서가 아니라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잘못 얽혀있기 때문이라고 본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본 거군요. 네, 그래서 대안으로 내놓은 게 바로 사회 삼중 구성. 독일어로는 소치알레 드라이글리더롱인데요. 네네, 삼중 구성. 이게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핵심 주제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뭐고, 왜 그렇게 당신 혁명적이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슈타이너의 진단은 간단히 말하면 정신 문화 생활, 또 정치 법률 생활, 그리고 경제 생활. 이 세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네, 새 영역. 이게 서로 막 뒤섞여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셋을 딱 분리해서 각자 자율성을 갖게 해야 한다. 이게 핵심 주장이었죠. 그러니까 국가가 교육이나 문화를 통제한다거나 아니면 경제 논리가 정신활동을 막 지배한다거나 이런 걸 문제 삼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병폐의 근원이라고 본 거죠. 여기 이 자료들이 바로 그 구체적인 구상, 그리고 이걸 어떻게든 실현해 보려고 했던 그 노력들, 또 결국에는 왜 잘 안 됐는지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구상 중에서 저는 그 정신생활의 해방, 특히 교육 분야가 되게 흥미롭던데요. 국가가 교육 내용이나 방식을 다 정하는 걸 국가교육학이라고 부르면서 엄청 비판했죠. 네, 맞아요.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919년에 문화평의회, 그러니까 쿨투르아트 설립을 추진했던 건데요. 문화평의회요. 네, 교육이나 학문 영역에서 국가 간섭은 싹 빼고 완전히 그 현장의 교사들이나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와, 당시로서는 정말 급진적인 생각이었겠네요. 그쵸. 물론 이 이상이 나중에 발도르프 학교 설립으로 일부 뭐랄까 명맥을 잇긴 했지만요. 핵심은 그거죠. 국가는 간섭하지 마라. 정신문화 영역은 그 자체의 논리로 스스로를 관리해야 한다. 경제 영역에 대한 생각도 상당히 혁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윤 추구가 아니라 실제 서비를 위해 생산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재밌는 지점인데요. 슈타이너는 사적 소유랑 이윤 중심의 자본주의도 비판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국가나 집단 소유로 하자는 사회주의도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양쪽 다 비판했군요. 네. 대신에 협동체, 독일어로는 아소시에이션이라고 부르는 그런 모델을 구상했습니다. 생산자, 소비자, 상인이 서로 협력하는 방식이죠. 협동체요. 구체적인 시도도 있었나요? 네, 데어 코멘데착이나 푸트루마지 같은 회사를 실제로 설립했어요. 이게 일종의 실험이었는데 은행 업무랑 생산 활동을 결합하고 개개인의 재능이 정말 사회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는 그런 경제 구조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뭔가 이상적인 모델 같은데 결과는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료들을 보면 자금난도 있었고. 맞아요. 자금 문제도 컸고 경영 능력 부족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기존 시스템의 저항이랄까 그 벽이 너무 높았던 것 같아요. 기존 시스템의 저항. 네. 그리고 사실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 개념 자체가 너무 생소했던 거죠. 이윤이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경제. 국가가 교육에 전혀 개입 안 한다.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슈타이너 본인도 막 한탄을 해요. 이 새로운 정신을 이해하고 이걸 실천할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고요. 그만큼 뿌리 깊은 편견이나 기존 질서의 힘이 강했던 거죠. 결국 그 간극을 넘지 못한 셈입니다. 그럼 정치 법률 영역은 어떻게 본 건가요? 이 영역의 역할은 뭐라고 했죠? 정치 법률 영역. 이 부분은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국가의 역할은 딱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그 권리와 법률의 영역, 여기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정신 영역이나 경제 영역까지 국가가 나서면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거기까지 확대되는 걸 반대한 겁니다. 역시 삼중 구성 원칙대로 각 영역은 자기 원리에 따라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듣다 보니 정말 시대를 앞서간 아이디어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노동계 지도부나 부르주아 쪽이나 양쪽 모두에게서 제대로 이해받지 못했다는 기록도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제도 몇 개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사회를 보는 그 생각의 틀 자체를 바꾸라는 요구였거든요. 그렇죠.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 거니까. 네. 기존의 좌파니 우파니 하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로는 딱 떨어지게 이해하기 어려운 모델이었던 거죠. 시대는 혼란스러운데 대안은 너무 급진적이고 결국 그걸 실행할 사회적인 공감대나 또 그걸 해낼 만한 인물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게 결정적인 실패 요인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들, 100년 전 위기 속에서 더 나은 사회를 꿈꿨던 한 사상가의 정말 치열한 고민과 실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신, 법률, 경제 영역의 분리와 자율성. 참 흥미로운 아이디어예요. 맞습니다. 비록 그 구체적인 시도들은 성공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슈타이너가 던졌던 그 문제식 있잖아요. 문화, 즉 정신 영역과 국가, 그리고 자본. 이 셋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건강하게 설정할 거냐 하는 고민. 이건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죠. 그러게요. 교육의 자율성 문제라든지. 네.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경제 논리가 사회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오늘날에도 계속 중요한 논쟁거리들이죠. 당신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신, 문화교육, 정치, 법률, 권리, 경제, 생산, 소비 이 세 영역이 서로 어떻게 얽혀 있고 또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슈타이너의 아이디어 중에서 혹시 지금 우리 사회 문제 해결에 어떤 실마리를 줄 만한 부분은 없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